안녕하세요.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부록 296페이지와 프린트물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준비해 주세요. 자, 순환계는 세포에게 물질 대사에 필요로 하는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해주고 물질 대사 후 발생하는 노폐물인 물, 이산화탄소, 요소 등을 콩팥과 폐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순환계를 구성하는 기관에 혈액, 혈관, 심장 등이 있죠. 자,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혈구와 그리고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고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혈관으로 가볼까요? 자,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되어 있죠. 동맥은 심장의 심실에 연결된 혈관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강한 혈압에 버틸 수 있도록 혈관벽이 두텁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혈관은 세포에게 영양분과 노폐물을 받기 위해 얇은 세포층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 얇은 세포층 하나하나 사이에는 좁은 공간의 틈이 있어요. 이 틈으로 혈장 성분들이 나와서 물질 교환이 가능하게 도와준답니다. 모세혈관에 연결된 부분은 이제 정맥이에요.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혈압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게 돼요. 정맥은 밀어주는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힘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밀어주고 나서 이완을 할 때 다시 뒤로 가면 혈액이 거꾸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합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정맥의 혈액의 이동 원리가 있어요.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정맥을 양옆에서 짜주듯이 밀어주어 혈액이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때 판막은 혈액의 이동 방향으로만 열리고 이동의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판막은 닫히게 돼요. 자, 혈관에 관한 설명을 한번 써볼까요? 자,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었죠. 혈관벽이 두텁고 탄력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요. 심실의 수축력에 의해서 혈액이 이동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혈류 속도는 매우 빠르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고 혈관벽이 얇고 탄력성이 낮아요. 주변 골격근의 수축력에 의해서 이동되고 피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판막이 있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고 있죠.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관이에요. 한 층의 얇은 상피세포로 되어 있고요. 총 단면적이 매우 넓어서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린 구간이기도 해요. 조직액으로 물질과 기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심장은 크게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어요. 방은 심장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고요. 실은 심장에서 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은 해부판 위에 있는 심장을
보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인 곳이 이 심장의 주인에게는 왼쪽이 돼요. 그래서 심방의 좌심방이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방이 2개, 실이 2개여서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고요. 심장은 특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심장 근육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우심방 쪽에 있는 부분에 동방결절이라는 부분에서 심장의 전기가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떼어내더라도 스스로 계속 뛰는 특징이 있어요. 자,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볼까요? 자, 심장은 스스로 뛸 수 있는 박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이심방, 이심실이고 가루무늬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심방은요, 정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심방에는 폐정맥이 연결되어 있고요. 우심방에는 상하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동맥혈과 정맥혈은 무엇이냐면 동맥 속에 들어있는 혈관이 혈액이 아니라 동맥에 존재하는 혈액처럼 특히 대동맥에 존재하는 혈액처럼 산소가 많은 피를 동맥혈이라 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를 정맥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폐정맥은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죠.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어오게 해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관이 바로 폐정맥이에요. 그래서 폐정맥 속에는 정맥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많은 피인 동맥혈이 들어있어요. 우심방은 상대정맥 또는 하대정맥과 연결되어 있는데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 심실인데요. 심실벽이 심방벽보다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요. 심방은 심실로 피를 보내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도 혈액을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실은 폐로 또는 온몸 전체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강한 압력으로 심장을 짜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 심실벽이 심방벽보다 훨씬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요.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2개의 방이죠. 심장 밖으로 혈액을 내보내는데 좌심실에서는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혈액은 아직 세포에게 산소를 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고요.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혈관은 아직 폐에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주지 않고 산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주는 건데
우리 정맥에서도 존재했었죠. 심장에서는 2천판, 3천판, 반월판이 존재해요. 2천판, 3천판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하고 반월판은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2천판과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3천판, 그리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반월판, 그리고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반월판, 이렇게 판막이 모두 4개가 존재해요. 박동수는 1분에 72회 정도 되고 1회 약 50ml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있는데요. 심장을 좀 빠르게 뛰고 조금 느리게 뛰어야 될 때를 맞춰서 조절해주는 우리의 뇌가 바로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의 구조를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우리 심장의 구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들이 혈관이에요. 이 혈관들을 보시면은 나가는 혈관인 동맥혈을 보세요. 다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굵고 가장 두꺼운 혈관인 대동맥이 있어요. 이 대동맥은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따라가 보면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혈관 바로 앞쪽에 보시면 자, 조금 더 얇은 상태에 해당되는 폐동맥이 있어요. 이 폐동맥은 따라가 보면 우심실에 존재해요. 자, 그리고 방을 보시면은요. 이 방은 뒤쪽으로 보시면은 혈관이 붙어 있어요. 자, 우심방 쪽은 위에서 내려오는 상대정맥과 자, 밑에서 들어오는 하대정맥이 우심방 쪽으로 합쳐져서 들어오게 되고요. 자, 폐정맥은 폐를 갖다가 자, 좌심방 쪽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부를 하시면서 이 혈관에 손가락을 넣어 보시면 이 방이나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판막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판막이 4개가 있다고 했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존재하는 판막이 바로 2천판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쯤이 해당되는 것이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막이 2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천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막을 붙들어주는 인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밑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존재하는 판막이 3천판이에요. 자, 얇은 막이 3개가 합쳐져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준다고 해서 3천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 3천판도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자, 판막이 되는 거고 이건 판막을 연결해주는 힘줄 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월판을 찾아야 되는데 반월판은 동맥과 심실 사이에 존재해요. 그래서 동맥이 시작되는 부위에 존재하는 이 부분에 반월판이 있고요. 자,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시작하는 이 부위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반월판은 3개의 판막으로 되어 있어요. 3천판처럼 3개의 얇은 막이 이쪽을 막아서 역류를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이제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자, 혈액의 순환 경로인데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혈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혈관 이름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복잡하게 여겨질 텐데요. 자, 우선 심장을 기준으로 자, 혈관의 이름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심장의 입장에서는 왼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좌심방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이 좌심실. 자, 그리고 이쪽이 우심방. 자, 우심실이 되죠. 자, 심장을 기준으로 우리 혈관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고요. 들어가는 혈관은 정맥이 돼요. 그러면 온몸에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을 거예요. 자, 온몸은 자, 우리 한자로 큰 대자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쪽에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면 정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온몸에서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대정맥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에서 실 쪽으로 혈액이 흘러가게 돼요. 자, 그리고 심실에서는 위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연결돼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게 돼요. 자, 나가는 혈관이니까 동맥이라고 해줘야 돼요. 심장에서 들어가면 정맥,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가서 어디서 들어가냐면 지금 실에서 나와서 폐로 들어가고 있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 앞에다가 폐를 붙여주면 돼요. 자, 폐에서 다시 자,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자, 산소를 들여온 다음에 혈관이 어디로 다시 가냐면 좌심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자, 정맥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어디서 들어갔냐면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앞에 또 폐정맥을 붙여줘요. 자, 여기서 자, 폐동맥과 폐정맥의 특징이 중요한데요. 폐동맥은 온몸에서 들어온 피가 우심실 통해서 폐로 가고 있는 피예요. 그래서 이 폐동맥에 흐르는 혈액의 특징은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자, 이런 피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정맥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은 이산화탄소가 적고 산소가 많은 피예요. 자, 이렇게 산소가 많은 피는 뭐라고 하냐면 동맥혈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들어온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가 좌심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온몸으로 나가게 되죠. 자, 나갔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맥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온몸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동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혈관에 이름 붙이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자, 간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좌심실에서 나온 혈관이 이제 대동맥인데요. 이 대동맥이 쭉 뻗어지면서 여러 기관들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온몸의 구석구석. 근데 그 대동맥이 갈라지면서 간으로 가면은 그 혈관의 이름은 뭘까 될까요? 우선 심장에서 나오게 되면 동맥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그러면 앞에다가 간동맥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만약에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들어가니까 정맥이라고 해주고요. 자, 간에서 들어가니까 간정맥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나왔으니까 동맥이고요. 콩팥으로 가니까 콩팥동맥. 자, 콩팥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준이 심장이라고 했죠? 자,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맥이죠. 자, 근데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콩팥정맥.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기준이 심장인 경우에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체순환과 폐순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체순환은 몸치자죠. 우리 몸을 순환하는 순환을 말하고 있고요. 폐순환은 심장에서 폐까지의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피가 나가는 실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폐순환을 보게 되면은 우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우심실에서 자,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서 자, 기체 교환을 한 후에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까지 들어오게 되는 요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체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 하는 커다란 순환에 해당되는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시작을 해요. 좌심실에서 강한 수축의 힘으로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게 되는데 자,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게 되죠. 자, 온몸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요. 산소와 영양분들을 세포에게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까지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의 순환을 체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 얘기하고 자, 우심실에서 좌심방까지의 순환을 폐순환 또는 소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할 때는 이 순환에 관련된 것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직접 이런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을 찾고요. 자, 이 혈관들과 자, 폐와 온몸 카드를 줄 거예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폐동맥과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은 우리 전선을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전선을 보시면 검은색 전선과 빨간색 전선이 있을 거예요. 자, 검은색 전선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핀 정맥혈을 표현한 거고요. 빨간 전선은 동맥혈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실험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 자, 폐동맥을 찾은 다음에 이 폐동맥에 해당되는 검은색 전선을 폐동맥이 하나 시작되는 부분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폐를 써놓은 카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폐에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폐정맥을 찾으신 이 부분을 찾고 자, 폐 카드에 이렇게 빨간색 전선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산소가 많은 피죠.
자, 그리고 산소가 많은 빈 자심실에서 대동맥 쪽으로 가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맥혈이 흘러요. 자, 그러니까 무슨 색깔 전선로 해줘야겠어요? 빨간색으로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온몸 카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온몸 카드에서 우리 이제 온몸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져서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를 받게 되죠. 그런 혈액이 흐르는 곳이 바로 대정맥이에요. 그래서 대정맥은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정맥혈이 흘러요. 자, 이 정맥혈이 흐르는 이 구간은 검은색 전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검은색 전선으로 온몸 카드와 자, 우심방에 붙어 있는 대정맥을 찾아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탐구 과정에 해당되는 두 번째 실험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프린트에서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자, 페이지. 자,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체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 되어 있죠. 자, 폐에서 산소를 받은 혈액이 좌심실의 수축으로 인해 대동맥을 거쳐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하여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순환 경로가 바로 체순환이라고 했어요. 자, 폐순환은 소순환이라고도 하고 온몸을 순환하여 우심방으로 돌아온 혈액이 우심실의 수축에 의해 폐동맥을 거쳐 이동하여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 폐정맥을 거쳐 자심방으로 돌아오는 순환 경로였어요. 자, 밑에 혈관 이름 찾는 건데요. 우리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보시면 가를 한번 볼까요? 가는 화살표 방향으로 보니 우심실에서 지금 왼쪽 폐 쪽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폐로 나가고 있으니까 폐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는 폐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달을 한번 볼까요? 달을 보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오른쪽 폐에서 지금 물질 교환한 다음에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산소가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피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 거고요. 이런 피를 동맥혈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단은 정맥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이에요. 자, 그래서 좌심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들어가는 혈관이라서 정맥이고 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폐정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맥 속에 들어있는 피라고 모두 정맥혈이 아니라 자, 폐정맥은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자, A를 한번 볼까요? 자, A는 지금 머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혈관이죠. 빨간색이에요. 자, 산소가 많은 피가 머리 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게 되면은 다리 쪽으로 해서 온몸으로 가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온몸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고 온몸으로 나가니까 대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B는 복부 다리의 모세혈관이니까 이제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C를 볼까요? C는 아래 복부 다리 혈관의 모세혈관에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이겠죠. 자,
정맥에 보시면 이 대정맥인데 대정맥은 밑에서 들어가는 하대정맥과 위에서 내려오는 상대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C는 하대정맥이 되고 자, D는 상대정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순환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선생님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